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 이제 선거의 밑바닥, 밑장 또는 미천이 대체 뭐냐 네. 이런 거를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들인데 두 번째 주제는 요것도 참 이게 민망한 내용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말이에요. 62초짜리 뭐 동영상을 하나 드라마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네. 예, 그 동영상에서 윤석열과 이만희 네. 신천지의 이만희 관련된 내용을 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내용이에요? 보셨어요 혹시? 연련을 하는 동영상이었는데 네. 이것도 컨셉트를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명인의 슈퍼 유튜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 채널인데 여기서 영상을 올렸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열연을 하는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1분가량 정도의 영상인데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및 단체는 실제와 매우 연관이 있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 나오네요 지금. 예, 그러면서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누구하고 통화를 막 합니다. 법무부 장관 명패가 있는 책상에서 네. 현직도 아닌데 뭐 갑자기 또 현직인 연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다가 결국에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놀라면서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요. 예,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놀란 듯한 윤석열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사진, 네. 얼굴을 보여주면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GM이 많이 사랑한 죄라는 네. 노래가 BGM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추적을 해봤더니 이만희, 윤석열이 함께 있더라 이런 얘기를 그건 하는 팩트예요? 것이죠. 이만희, 윤석열이 검찰총장실에서 같이 있었다? 그건 팩트가 아니죠. 추미애 전 장관도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유착 관계다라는 거를 주장하려는 거죠. 패러디했다. 네, 야, 근데 저거는 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었는데 네. 눈을 가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윤석열, 이만희 사진이 같이 나오고 네, 만희를 사랑한 죄 이런 노래가 나오고 그럼 마치 저는 저걸 보고 그냥 저 동영상을 처음 딱 보고 그 안에 그러면 윤석열, 이만희 둘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야? 뭐 같이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둘이 사진에 딱 잡히니까 둘이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약간 우회적으로 시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실제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코로나19 초창기에 신천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게 무속인이 조언을 해가지고 신천지 그쪽도 영매 아니냐, 영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을 옛날에 막 살벌하던 시대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시대에도 그 무당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막 명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더라도 무당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건드렸더니 막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그 옛날 얘기들 있잖아요. 고대, 중세 이럴 때.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런 거를 믿고 일단은 신천지하고도 척을 안 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특별하게 좀 당시 상황을 짚어야겠다. 왜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좀 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했느냐. 네. 예, 그 부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도 아니구나. 재작년에 한번 짚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 그랬어요? 예. 이거 내가 어디다가 저장해놨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갑자기 내가 아까 전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흰눈썹 의혹까지 제기했잖아요. 네. 토론회에서 윤석열 흰눈썹 근데 그걸 어떻게 봤죠? 근데 이분 추미애 이분 그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팬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봐서는 안 보이던데 그 흰눈썹 봤어요? 저는 사실 이게 추 전 장관이 발견한 게 아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백미라는 게 이제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토론 또 잘하려고 전에 이제 임금왕자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붙이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도 됐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추 전 장관이 제기를 하니까 언론이 그다지 많이 받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털이 이렇게 길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네. 테이핑한 것이 아니냐? 테이핑한 게 예, 아니냐. 요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해찬 평론가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진 않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 매체에 네. 동영상 전문가 그리고 무속인 각계각층에 이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네. 문의를 해봤어요. 네. 이 털이 뭐냐 네. 했는데 이제 이게 일부러 붙인 게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뭐야 아니, 털이 네. 왜 특정 부분에 길게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예,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아니, 의견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음. 이 논란 보고 기분이 좀 저는 좋던데. 흰 눈썹이 성공과 장수의 상징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네. 주장 아니에요? 성공과 장수의 상징. 네네. 제가 백미입니다. 제가. 예? 제가 지금 이제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하고 들어와서 네. 흰 눈썹이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네. 보이실 거예요. 제가 백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백미니까 나이에 비해서 뭐 이게 막 사람들이 흰 눈썹 얘기 자꾸 하니까 이제 저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눈썹의 길이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거는 뭐 유난히 긴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또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거는 또 쭉 삐져나와 갖고 옆에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자기 눈썹을 잘 한번 보세요. 다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정리를 잘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가지런하게 보일 뿐이지 네. 그게 다 사람마다 그렇다고요. 근데 뭐 삐죽 튀어나온 그 털을 가지고 이게 붙였다라고 의혹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글쎄 이런 거를 대응을 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눈썹에서 삐져나왔다기보다는 좀 여기 측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털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뻗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조치를 했나 테이핑을 해서 좀 그런 의심은 저도 솔직히 들었긴 들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네. 정진석 추기경을 윤석열 후보가 예방을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사진에는 안 보인다. 예, 하여간 그거에 참 좀 컸는데,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도라든지 조명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는 어느 쪽이든 입증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만약에 그 평상시에 찍은 사진 중에 길게 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제공하면 이제 그냥 그거 한번 있으면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거 있으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재밌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막 열심히 제기를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도권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썩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뭘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아니 예. 우리도 지금 이런 거 얘기하기가 참 시간 낭비 같고 네네. 왜 우리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드는데 말이에요. 네. 언론들 다른 기자들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응? 그런 얘기들을 근데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글쎄 확인이 네, 안 그냥- 되는 내용 네, 아니에요? 네. 그냥 의혹 제기인데 네. 자, 이 추 장관이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든 제1등 공신은 국민들은 다 알죠? 네.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이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특별히 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죠. 네네. 자기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그냥 검찰총장을 하다가 검찰에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리고 지금 이제 뭐 1등을 달리는 후보까지도 네. 만든 게 본인인데 이분은 포기하지를 않나 봐요. 아직도 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압도적인 1등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네. 거예요.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실패한 타짜예요. 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2월에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뭐 절차 잘 맞춰서 해라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석한 그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행태를 종합해서 보면 그거는 알아서 뭐 잘 그 원칙에 맞게 해라 수준을 넘어서서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었어요. 추미애야, 이번에 또 지면 너는 변사체가 된다.
VIP가. 네. 아, 근데 추미애가 졌잖아요. 네. 그때 일단은 뭐 나중에 본안 소송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징계 막 처분 취소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잘렸죠.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네.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누가 통제를 안 하나 봐요. 그냥 막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설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천지 상황을 네. 제가 재작년 6월에 네. 지적하는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아니에요. 2020년 6월이에요. 2020년 6월. 네네. 네. 이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신천지 관련 이 압수수색의 골든 타임을 검찰이 놓쳤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럼 상황을 보죠. 그 신천지 관련해서 2020년 3월 초인데 이때에 김강립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발언하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3일에 중대본이 대검에다가 신천지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문의를 합니다. 정식적으로. 그 다음 날인 3월 4일에 검찰 입장은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 내에서만 자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또 자료를 확보를 해도 수사나 재판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압수수색보다. 예, 폭넓게 확보도 가능하고 쓰는 것도 가능하는. 예. 근데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승인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승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3월 5일이 오전 11시에 과천 신천지 본부에 중대본과 대검 포렌식 요원이 진입을 합니다. 그때 법무부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법무부 입장은 추미애 전 장관 입장과 같은 거죠. 당연히. 추 장관 또 애초에 무조건적인 압수수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해본 뒤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는 방침이었기에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미애 윤석열의 그리고 방역본부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다 합의해서 한 거네요. 네, 공동작품이에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3개월 넘게 지나서 2020년 6월 하순부터 윤석열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또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느냐. 이거 뭐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 추미애 전 장관 사실 초기에는 윤석열 총장하고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추 전 장관이 법무부에 부임을 했을 때 네. 그때 검찰 인사 학살이 있었어요. 소위 네. 얘기하는. 네. 그래서 대검의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막 다 튕겨져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사 내용을 검찰총장한테 미리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네. 진행했던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사였고 네. 그게 갈등이 표면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한번 회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그 직후에 더 특이한 일이 생기는데 관례상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방문을 잘 안 한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것이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2000년 정도였대요. 근데 20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방문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차담을 갖고 그리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추미애가 나 요거 할 만큼 했다. 당과 대통령 입장도 있고 해서 검찰 인사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도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수사 기소 정권에 관련된 것들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분위기였어요. 네. 예, 휴전 분위기였다는 거고 총선이 끝났어요. 민주당 180석 나왔죠. 기분 좋아요. 그리고 추미애도 사실은 지금의 추미애와 그때 추미애 좀 달랐다고 보여지는데 야 요만하면 뭐 된 거 아니냐. 이제 다 안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6월에 추미애가 법사위에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공격합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검사들에게 네. 순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추미애가 막 이렇게 참고 듣고 있다가 조금씩 발끈을 해요. 네. 아, 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니 추미애가 한 6월 25일 날짜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를 불러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한테 갑자기 책상을 막 몇 번 치면서 윤석열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책상 이렇게 칩니다. 요 좀 유명한 장면이죠. 그랬죠. 요 때부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예. 그 전까지는 추미애 윤석열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았다. 예. 고만고만한 관계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갈구기 시작하면서 추미애가 발끈해서 윤석열 후보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게 6월 하순이고 그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꺼낸 카드가 신천지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 검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을 공격을 해야 되는 재료가 필요했는데 네. 그 재료로서 쓴 게 신천지 압수수색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꺼낸 것이. 근데 사실 2020년 3월에 신천지 조사를 할 때 추미애 윤석열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 근데 알고 보면 같이 지금 이제 협의해가지고 했고. 그렇죠. 그 김수민 평론가가 정리한 기록에 의해도 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네. 압수수색보다는 행정 조사에 의한 증거 수집 이게 더 바람직하다. 네네. 이렇게 내부 결론을 내려서 진행한 것인데 이거 방역 나중에 당국하고도 논의를 해서. 네. 윤석열이 이만희 봐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네.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는 뭐 포렌식도 뭐 이재명 지사가 했다. 네. 아니 뭐 검사 사칭입니까? 네. 그 웃기는 말 아니에요. 물론 뭐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또 포렌식은 검사 작품이 아니고 이 지사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다. 지난번에 이재철 성남부시장이 나와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경기도지사였죠. 그때는 도지사가 그 신천지 압수는 아니고 네.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뭐 다 뺏어가 뭐 이렇게 해서 현장 지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 앞에 사이다 모습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중대본 회의 같은 거를 이재명 지사가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네. 그런 국가적인 전체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 나가서 쇼를 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쇼를 할 때의 방역 당국 쪽에서도 당황했다. 네. 예, 저렇게 함으로써 신천지 더 숨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을 순서가 있는데 그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죠. 자, 지금 이제 쭉 봐도 말이에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이만치 키웠는데도 아직도 네. 부족한지 계속 지금 윤석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말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은 뭐 그렇다 쳐요. 저는 이분이 뭐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네. 보면 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추미애 전 지금 장관이 했던 검찰총장 지휘권, 검찰 지휘권 행사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헌정사상 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네. 자기 검찰총장이 내 말을 들어먹지가 않으니까 나는 지휘권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마인드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만 봐도 또 검찰총장 상대로 뭐 직무정지 처분 내리고 또 법원 가서 지고 막 이런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그 결과가 윤석열 후보의 대권 후보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민주당만 모르나 싶을 정도로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인데 민주당 내에서 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당신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지금도 모자라? 이렇게 그 안에서 비판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에요. 네. 계속 지금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62초짜리 드라마까지 만들고 말이에요. 네,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민주당은 마비가 됐을까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에도 추미애 전 장관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알려진 건데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불만이 있었다. 몇몇 의원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이상한 사실이 아닌 것에 넘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되풀이를 해왔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혼자 저러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혹은 추미애가 선도 주도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윗선 대통령이라든지 정권 핵심의 명을 받고 저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거기다 자기가 맞서버리면 찍혀가지고 박살난다. 예, 만약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대통령의 어떤 방침을 넘어서가지고 멋대로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한테 견제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구조나 그 집단 심리가 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또 장관이었잖아요. 장관이다 보니까 대통령도 장관이니까 장관이 대통령을 결국 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자체가 추미애입니다. 뭐 추미애가 특별히 더 이상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좀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추미애 그냥 민주당의 뭐 특별히 도드라진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평균치가 추미애라고 또 생각해줘야 됩니다. 어떻든 왜냐하면 그래야지 책임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민주당의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무속에 자꾸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네거티브를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사건의 진상 저는 윤석열 후보가 솔직히 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속하면 이제 무속 인맥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과하게 의지만 안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인맥에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삼부토건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파주 운정지구 사건 수사를 할 때에 수사 대상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제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적인 그 위치에 있었는데 왜 빠졌느냐? 그 삼부토건이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차라리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공공과 관련된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좀 파헤쳐 보든지. 어허. 근데 이게 아니라 맨날 뭐 눈썹 이거 이 얘기 해봤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정책 검증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당 간에는 입장이 다른 거고 그 선거 때는 정책 검증은 굉장히 서로 간에 포지티브한 겁니다. 입장 다른 거 확인하고 앞으로 국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럼 그걸 또 똑바로 하든지.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문건 또 봤지만 민주당의 윤석열 욕하는 문건 그거 보면 정책 검증이 아니라 다 일종의 신변 잡기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니까 이상한 대로 또 대중의 시선, 심지어 자기 지지층의 시선까지도 이상한 대로 몰게 되죠. 그러면 진짜로 검증해야 될 거는 놓치게 된다. 네. 예. 그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네. 민주당이. 그 윤석열 네. 후보 이번에 당선하면은 지금 뭐 그 임명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패를 민주당에게 감사패를 줘야 됩니다. 아니 뭐 최고 그 수석 공동 선대위원장 네네. 정도의 역할을 추미애 전 장관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 얘기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리하면.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추미애 수준이다라는 거였고.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총평이죠. 음. 예, 구조 자체에 문제가 네. 다 있는 거다. 첫 번째는 눈치 보기. 눈치 보기. 예, 추미애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태클 걸었다가 그러니까 누가 각본을 써주는 사람이 네. 있는 것이다. 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뒤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렇게 겁.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62초짜리 지금 추미애 장관 아까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 드라마처럼 추미애는 나와서 연기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 드라마 각본을 쓰고 기획을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추미애는 그런 포지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도 하고 총선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진성당원 체제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원들이 네. 공천에 큰 역할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 폭 넓어요. 나름대로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지지층을 표현해주는 당원들이 아니고 아하. 극성 일부 지지층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게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천 때 경선한다 했을 때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쉽게 얘기해서 열린민주당, 추미애 이런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많아요. 열성 당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1등이 다 그쪽에 호소해가지고 표 얻은 사람. 그랬죠. 지금의 김용민 그게 최고위원이라든지. 성공 방정식이라는 말로 쓰였죠. 그렇죠. 네. 예, 그 말을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어요. 성공 방정식이라고. 네. 이상민 의원이 그나마 좀 바른 소리 하는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 공천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추미애한테 맞서면 열성 지지층한테 맞서는 거고
경선에서 나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제가 분석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 내에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입지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 민주당 경선 과정을 조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참 앞서가던 때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 옷을 벗은 직후부터 이재명을 아주 적극 옹호를 했죠. 네. 아주 세게 밀었죠, 처음부터. 이제 그 이재명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낙연하고 맞서 싸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분이 있다. 이재명 후보 만들기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캠프 내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네. 이제 이런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캠프 내 입지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쓴소리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미천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 네네. 이제 급한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안 하던 막 큰절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막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옆으로는 다 왜 네거티브를 일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책 검증 같은 거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네. 복잡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구전이 되고 또 쉽게 먹히는 것처럼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급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런 테마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껏 매달리는 타짜가 변사체로 발견됐다가 다시 숨쉰 채로 나타난 추미애 전 장관이다. 추미애 전 장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산부 토건 문제 이런 거 제기 못할 겁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공부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딴 데 꽂혀가지고. 무슨 소린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면 그냥 산부 토건에 나오는 복잡하거든, 그거. 무정 스님 이런 것만 꽂혀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가더라도 무속으로 흐르는 그렇죠. 깔때기처럼 이게 무속 깔때기. 얼핏 보면 저격수 같은데 계속해서 관역을 비껴서 쏘고 있어요. 빨질하는 거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책임 총리에 임명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